자,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달달한 포인트 체크해 볼게요. 네, 오늘 달달한 포인트입니다. 엇갈리는 물가 해석과 다시 불붙는 AI 경쟁입니다. 드디어 이제 매크로 지표들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FOMC 이후 발표된 CPI 지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어느 정도 좀 불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도 랠리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양대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다가 AI 경쟁까지 다시 불붙고 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전일 뉴욕 지수 상황부터 점검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발표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었죠. 헤드라인 CPI의 경우를 보신다면 4.9%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고요. 그리고 코어 CPI를 보신다면 5.5%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면서 전달 대비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물가 둔화폭은 크지 않았지만 헤드라인 CPI가 4%대로 진입을 하면서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또 해당 수치가 발표되자마자 개장 전 나스닥 선물이 급등하는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요지부동의 식품 가격 그리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현저히 저하된 디스플레이션 속도로 인해서 발표 수치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수는 장중 한때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바꾼 것은 패드의 입이라고 불리는 닉 티밀하우스 기자와 구글이었습니다. 자, 닉 티밀하우스는 기사에서 패드 인사들은 이미 충분한 긴축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리 인상보다는 여름 휴가를 보내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행 혼란 등을 고려해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자, 기사가 나온 직후에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위주로 반격이 시작됐죠. 그리고 구글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인공지능 챗봇인 바드를 전 세계 180여 개국에 전면적으로 오픈을 하면서 AI 투자 열풍을 다시 자극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주 상승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 나타났죠. 자, 추가 긴축 우려가 잦아들면서 채권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약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패드워치에서는 6월 FOMC에서 금리 동결 전망이 90% 이상으로 치솟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갭상승 시작한 국내 지수는요, 여전히 불안한 수급으로 현재 음봉이 진행 중이죠.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또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만을 받아내면서 지수가 흘러내리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KB금융과 같은 오랜만에 정말 금융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잠시 멈추는 듯 싶었던 섹터가 있죠. 바로 2차전지 관련주들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이라든지 포스코 그룹과 같은 이러한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테마 동향 살펴봐야 되겠죠. 자, 오늘 충북 청주죠. 한우 농장에서 4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 장 초반에 굉장히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자면 먼저 대성 미생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성 미생물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그 뒤를 따라서 제일바이오 상한가에 안착했다가 윗골이 달리는 모습이죠. 진바이오텍 그리고 우정바이오, 이글벳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테마를 형성하면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또한 계속해서 테마의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 SJM 그룹주들이 상한가에 안착했는데요. 오늘도 SJM 홀딩스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상한가 찍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평화산업과 평화홀딩스 이러한 종목들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후발주 대장으로서 시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KBI 메탈과 같은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천기계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또 현대차가 2대 주주로 있는 이러한 종목이죠. 슈어소프트테크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KR모터스, 성우하이텍과 같은 이러한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전일 강세 흐름 나타냈던 화장품 테마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화장품 테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대장은 잉글로드 랩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어제 대장이었던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오가닉 코스메틱, 뷰노,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어제 테마에 비해서는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핵융합 테마 볼 수 있습니다. 모비스, 일진파워 간단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구글과 AI 챗봇 바드 공개 영향으로 인해서 루닛과 MDS 테크와 같은 일부 AI 관련주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몽골 광산회사 인수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 시간에부터 강했던 금양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금양을 대장으로 해서 일부 2차 전지 관련주들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지만 사실 강력한 테마는 형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제 본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가 지수는 지수의 등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는 이미 추세적인 하락을 시작을 했고요. 또 연준의 긴축 사이클 또한 이제 거의 정점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의사가 약을 처방하고 경과를 지켜보듯이 연준은 이제 자신들이 올려놓은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시장 반응을 지켜보는 구간에 접어들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장 좋은 시장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매크로 지표들로 봤을 때 금리 동결 구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에서 시장은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래쪽으로 만약에 방향을 잡는다라면 그동안 제 전략대로 중장기 포트 비중 축소라든지 단기 스윙으로 차곡차곡 쌓아놨던 현금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위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라면 확실한 방향성을 확인하고 따라붙어도 절대 늦지 않을 겁니다. 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절대 포모 심리에 혹은 또 공포에 시달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자, 단기 스윙으로 확실하게 수익을 쌓아가시면서 매크로 환경이 안정되기 전까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크로 환경이 안정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체크할 텐데 그 이후에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더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보다는 단기 스윙 전략 계속해서 챙겨 나가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떤 섹터 공략해 볼까요? 달달한 섹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달달한 공략 섹터 전기차 부품 관련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제 지수 상황들 체크해 주실 때 2차 전지 쪽에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전기차 부품 관련주 가져오신 이유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 자동차라든지 부품 관련주들 시세가 나와주고 있어서 조금 선별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할 텐데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어제 협동로봇 관련 섹터를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정부의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해서 전기차와 같은 이러한 미래형 자동차가 포함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정책 지원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되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라든지 개별 소비세 감면과 같은 이런 정책들 또한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던 만큼 이번 정책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저녁 방송을 통해서 올해 증시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2차 전지부터 시작이 되어서 반도체, 원자재, 로봇 등으로 이어져 온 주도주의 순환매가 모두 전기차에서 파생된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 현대차그룹이 또 이렇게 생산 능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현대차 밸류체인에 속하는 전기차 소재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부품 관련주 가장 이제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 바로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바로 코리아 FT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 최근에 현대차에서 전기차 생산 시설에 대한 이런 세액공제 수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또 29년 만에 2조 원을 투자해서 2025년 완공 예정으로 국내 신규 공장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동사는 현대차와 기아의 대표적인 협력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카폰, 캐니스터와 같은 자동차 연료계통 부품이라든지 실내 그 부품에 대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카폰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는 부분 굉장히 주목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거의 109% 정도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보신다라면 그동안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정말 주목할 만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군가 많이 매수를 했다라면 주가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 상단 조정을 받고 있는 만큼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4,200원, 손절가 2,9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분할 매수로 차분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항상 아름다운 조정이다 하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코리아 FT도 딱 그 자리라고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는 4,200원으로 가격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SP 시스템즈 바로 어제 주셨던 종목이죠. 오늘 그 목표가가 17,000원이었는데 오늘 최고가 기준 16,580원까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들고 가보면서 홀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추천드릴 때 매수하셨다 하더라도 또 수익을 일부는 챙길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에 주종을 준다라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까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17,000원까지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리콘2 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화장품 테마가 계속 좀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실리콘2는 위원님께서 정말 바닥권에서 2,800원대에 말씀 주셨던 종목이고 최고가 기준 홀딩했더라면 85%나 큰 수익을 챙겨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시세가 정말 강하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익절해 볼까요? 네. 동종목 같은 경우 이미 목표가를 훨씬 뛰어넘는 종목인데 제가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기다리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다리지 못해서 수익을 못 챙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실리콘2 차트 보시면 제가 추천드린 시점이 12월 말이었습니다. 자, 그 시점에서 보신다라면 지금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지만 그 당시에는 시세를 크게 주지 않았죠. 하지만 어차피 기다렸다라면 큰 시세를 먹을 수 있는 종목이죠. 자, 이렇듯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 그리고 회사 자체에 문제가 없는 이러한 기업에 문제가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린다라면 수급주들은 강하게 상승하는 시점이 분명히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주로 최근에 대장주로 움직인 이력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콘2 수익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단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은 기다리며 간다 체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YG 플러스 AS 받아볼게요. 1월 달에 주신 종목이고요. 긴 횡보를 거친 끝에 드디어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종목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윗꼬리를 달고 지금 윗단에서 캔들 형성되면서 9%대 시세 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걸까요? 네. 사실 그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더라도 강하게 상승을 하는 종목은 아니죠. 추세적인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자, 저점을 쭉 연결을 해보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장기 이평선이죠. 이 480일 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면 정말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돌파하지 못한다라면 가격대를 보신다라면 한 6,3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6,300원 정도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한 번 더 조정을 주고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6,300원 돌파 유무 체크하시면서 대응 전략 구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300원 돌파 여부 체크하면서 YG 플러스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AS까지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MTNW 이달해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